2021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의 특징을 보면 서울 지역의 주요 대학들 중에서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인원이 각 대학을 고려해 봤을 때 서울대, 연세대, 그리고 고려대, 이화여대까지 684명에서 1000명이 넘는 인원까지 상당히 많은 인원을 정시로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7대3 또는 전국적인 비율로 봤을 때 77%가 수시로 모집하게 되고 정시로 모집하는 인원이 23% 정도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서울 주요 대학의 수시와 정시 모집 비율을 보시게 되면 서울에서는 정시의 모집 비율이 수능 위주와 또 내신 면접까지 포함했을 때 31.8% 그리고 수시가 68.2%입니다. 전국 단위의 비율이 77% 대 23%였던 거에 비하면 인서울대학교의 주요 15개 대학은 정시의 모집 비율이 더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군별로 보시게 되면 가군이 13.2%, 나군이 14.1%, 다군이 가장 적은데 4.5%. 우리가 정시에서 모집 인원들을 가군, 나군, 다군으로 분류해서 보게 되는데 나군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가군, 그리고 다군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 합치게 되었을 경우에 31.8%가 되겠고 어떤 학교들은 가군에만, 나군에만, 다군에만 지원할 수 있는 반면에 또 건국대 같은 경우, 숭실대 같은 경우 이렇게 가나다군을 분할 모집하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살펴볼 때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봐야 되겠고 인서울의 주요 15개 대학 중에서 특별히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군별로 나눠서 모집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논술이 지금 나머지 실기와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까지 포함했을 때 68.2% 전국 단위보다는 많이 떨어진다. 한 9%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데 최근 5년 동안의 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쟁률을 보고 계십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일반 대학의 경우에는 9.4대 1 정도의 경쟁률로서 거의 큰 변화는 없는데 최근 2019년에는 올라갔었고요. 2020년에도 9% 내외라고 합니다.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8.4%부터 9%까지 약간의 상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쟁률이 9대1 정도의 안팎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점수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원점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 문항당 배정되어 있는 2점, 3점 그 점수들을 다 맞은 문항과 더했을 때 나오는 아주 단순한 점수입니다. 또 그 중에 들어가는 게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인데 그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서 평균치가 있고 그 평균치를 적용한 점수 그리고 백분위 같은 경우에는 그 평균치 값을 했을 때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게 되는 점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점수로 했을 때는 점수들의 합이 아래 첫 번째 표와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제 영역별로 반영 비율의 적용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 어떤 영역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반영 점수는 내가 시험 봤던 과목에서 반영되는 것들만 들어가는 점수입니다. 세 번째는 탐구 과목 같은 경우 변환 표준 점수, 우리가 변표 점수라고도 하는데 그 각 탐구 과목에서의 어떤 가산점이나 변환되는 점수들을 합한 것이 변표 점수이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환산 점수는 그 대학들의 방식, 각 대학 홈페이지마다 되어 있는데 환산 점수의 계산식에 따라서 총점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 점수, 그리고 과목별 반영 점수, 탐구의 변환 표준 점수, 마지막에 대학별로 환산 점수까지 꼼꼼하게 계산을 해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대학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백분위 점수와 표준 점수도 달라지고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하고는 탐구 과목, 사탐 또는 과탐에서 많은 점수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유리한 대학을 찾는 방법이 이 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인서울권에서 서울권에서의 어떤 정시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보여드리는 5가지 정도를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비해서 2021 대입 정시는 역시 수험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5만 명 정도의 수험생이 감소를 했는데 이번에도 수험생 수는 감소할 걸로 보여지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재수생들은 그 수가 약간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 인원은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험생 수는 감소하고 모집 인원은 증가하게 되었을 때 결론은 경쟁률은 약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과목의 영역별로 반영하는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나에게 유리한 것이 있는가, 불리한 것이 있는가, 각 대학교의 입학 결과 그리고 입시 결과와 함께 과목별 적용 점수를 반드시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반영 점수, 반영 지표에 따른 유리함과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드시 나의 점수와 그 대학에서 맞출 수 있는 점수를 확인하셔야 되겠고, 네 번째로 탐구 영역 그리고 제2외국어나 한문 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변환 표준 점수의 반영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도 그 점수 1점, 2점이 당락을 가를 수 있습니다. 정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 2번, 3번, 4번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나의 성적표를 가지고 계산해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그 점수를 입력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처음에 모집했던 인원과 다시 한번 더 모집하게 될 때 충원 합격 분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처음에 최초 모집 인원과 충원 인원 그리고 최종 모집 인원까지 하게 되면 이 합격자들이 가군, 나군, 다군에서 지속적으로 연쇄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꼭 자기에게 유리한 딱 맞는 전형, 맞는 학교들을 선택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가군 대학, 나군 대학 그리고 다군 대학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칸에 있는 중앙대는 이렇게 가나다군을 분할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칸에 있는 건국대 같은 경우도 분할 모집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숭실대학교도 역시 가나다군의 분할 모집이 이루어지는 대학교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리면 동국대 같은 경우는 지금 가군하고 나군에 있는데 다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군에서 한의회에 동국이 들어가죠. 그리고 인하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나다 세에서 분할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교입니다. 그 아래 칸에 보시는 국민대라든가 그리고 가천대 그리고 단국대, 이렇게 군별로 하나의 군에만 들어가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렇게 되어 있고, 두 개로 나눠 뽑는 대학교도 있는데 어떤 학교들은 가군, 나군, 다군에 펼쳐져서 분할 모집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과, 나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 보여드리면 이과 계열 같은 경우에 의치한, 의대, 치대, 한의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역시 학교별로, 군별로 배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문계열, 자율계열, 자연계열, 내가 원하는 학과를 선택할 때 군별 조합을 잘 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어떤 군에, 각 군마다 한 번씩 지원할 수 있는데 하나씩의 대학만 놓지 말고 각 군별로 두세 개씩의 대학을 리스트에 올려놓고 나에게 맞는 대학을 찾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별로 반영 비율을 비교해 보면 가군에 있는 고려대와 나군에 있는 서울대 또는 가나군에 펼쳐져 있는 연대 같은 경우, 영어의 절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비율로 감점하든지
아니면 아예 가감점이 있는 경우가 있죠. 인문계열, 자율계열 마찬가지입니다. 표준 점수와 변화 표준 점수를 골고루 하게 되는데 국어가 다 1로 간다면 수학 같은 경우 여기서는 서울대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연대 같은 경우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서 차이가 많이 날 거고 탐구계열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점수의 차이는 영역별로 반영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항상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서강대부터 이대까지 보실 때 영어에서 감점과 가점이 있는데 그 비율이 어떤지 그리고 수학 과목과 탐구 과목에서 각 학교별로 가지고 있는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의 차이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각 학교의 군을 정하셔야 되고 그 군에서 내가 가려고 하는 학교 내가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가 어떤 반영 지표를 각각의 계열에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과목별로 반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꼭 보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 보실 게 분별로 충원 합격의 현황인데 충원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모집 인원과 최후의 모집 인원, 최종 모집 인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건국대를 보신다면 최초의 모집 인원이 48명이고 최종 모집 인원이 48명인데 추가 합격 인원이 103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이렇게 인원의 증가 폭이 나타나는가 수시에서 인원을 모집하고자 했는데 그 인원이 모자라거나 또는 군별로 합격한 인원들이 연쇄 이동함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인원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추가 합격 즉 최종 모집 인원의 이후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군별로 이동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군별 이동으로 인해서 상쇄되는 인원들을 다시 뽑게 되기 때문에 가군과 나군 그리고 다군까지 지속적으로 연쇄 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표에서도 인원들이 이동하고 있는 이렇게 인원들이 계속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군별의 이동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학교를 지원한다고 할 때는 그 인원들이 이동할 수 있는 확률도 있구나. 예를 들면 가군에 있는 성균관대학교의 인원들이 나군으로도 이동할 수 있겠죠. 그렇게 군별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학교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유리함과 불리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인문계 3%, 자연계 6.26%가 인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성대라든지 서강대, 그리고 이화여대는 어떤 비율을 적용한다. 서강대가 수학 가역에 가산점 10%를 준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중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와 자연계에서 몇 프로 이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어떤 수능 성적에 최종적인 변환이 생기기 때문에 반영 지표 점수라든지 그 변표 점수를 확인해서 환산 점수, 최종적으로는 대학에서 주는 환산 점수를 잘 보셔야 되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가 강하다군 분할 모집을 실시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가군이 서울 캠퍼스, 나군은 국제 캠퍼스로 나눠서 모집한다. 그리고 제2외국어와 한문 사탐 한 과목을 대체해서 치를 수 있다. 또 한 가지, 한국외국어대학 같은 경우에는 영어 영역의 반영 비율을 감소했다. 또 한 가지, 서울시립대는 상대적으로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런 작은 특징들을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고요. 이제 중위권이 상당히 많은 폭인데 인문계의 8.4% 이내 그리고 자연계는 15.8% 이내가 지원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요. 주로 건국대와 동국대 정도의 레벨이 되겠고요. 한국사를 5% 반영한다는 부분. 또 한 가지 건국대는 가군, 나군, 다군을 다 분할해서 모집하는 반면에 동국대는 가군과 나군에서 홍익대는 가군, 숙명여대는 나군에서 모집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모집 단위와 인문, 자연 그 계열에 따라서 수능 성적의 반영 방법이 상당히 다른 대학들이 이 안에 많습니다. 그리고 홍익대를 제외하고 제2외국어와 한문사탐 한 과목 대체 가능한 부분은 조금 전과 비슷하고요.
건국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영어 2등급까지는 만점으로 처리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건국대학교 자연계열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영어가 나는 2등급 정도의 안정권이다. 그렇다면은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밑에 있는 대학별 반영지표의 다양성을 보시면 건국대, 동국대, 숭실, 방음대, 그리고 국민대, 숙명여대, 단국대, 홍익, 그리고 세종대까지 다양한 반영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에게 유리한 반영 지표를 찾으셔야 합니다. 각 대학별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죠. 또 한국사 반영 방법이 다른 대학들 보시면 표에서 가산점이 들어가는 대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을 보면 보통 건대, 경희대, 동국대, 인하대는 5% 정도의 가산점을 줍니다. 그리고 필수로 응시해야 하는 가천대부터 한림대까지 있고요. 가산점을 부여하는 1등급, 3등급, 4등급 대학들을 주로 보시게 되면 그 안에서 내가 한국사가 그냥 기본적으로만 시험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사 과목에서도 등급에 따라서 어느 정도를 가산점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꼭 캐치하셔야 합니다.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의 최저 기준이 3등급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아무리 잘 본다 하더라도 최저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각 학교가 원하는 그런 한국사 과목의 등급, 단순한 가점인지 감점인지 아니면 최저 기준을 맞춰야만 하는지까지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인문계와 자연계열의 충원 합격 현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하대부터 가천대 1반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그런 학교들인데 가군, 나군, 다군으로 봤을 때 건국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나다군에서 분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으로 보면 나군의 인원이 상당히 많아 보이죠. 그런데 최종적인 충원율을 보면 1200%로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을 최종 인원으로 뽑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 인하대, 국민대, 숭실대, 서울여대, 가천대 같은 경우는 비슷한 인원들이지만 사실상 충원율은 100%에서 200, 300까지 상당히 많은 인원들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모집 인원과 최종 모집 인원, 그리고 그 충원 인원까지 합했을 때 최종 모집 인원이 나오게 되는데 그 충원율이 상당히 높은 대학들이고 가군, 나군, 다군에서 골고루 이게 발생하는 이유는 군별로 합격한 학생들의 연쇄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학교마다 연수가 다양합니다. 이번에는 자연계열의 분할 모집 이동을 좀 보실 텐데 아까 인문계와 마찬가지로 건국대부터 상명대까지 있습니다.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가군은 모집하지 않고 나군과 다군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100%가 넘죠.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을 보시면 특히 인하대부터 가천대까지 140%에서 412%까지 충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연쇄 이동에 따른 그 모자라는 상쇄된 인원들을 더 충원해서 뽑기 때문에 분별 조합이 상당히 매끄럽게 진행되었을 때 여러분의 합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교차 지원 가능한 서울권의 대학을 보실 텐데요. 광운대부터 국민대, 덕성여대, 상명대, 성신여대 같은 경우 일부 학과이지만 수학 가나형 플러스 과탐을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대학들은 수학 가나형 중에서 하나 그리고 사탐, 과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는 것은 지금 고려대 간호컴퓨터학과부터 숙명여대 의료인문계열까지 수학 가형을 봤을 때 가산점이 없는 대학들입니다. 사실 여기에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지원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수학 가형을 봤을 때 10%의 가산점, 큰 점수입니다. 부여하는 대학들 국민대도 있고요. 덕성, 동덕, 삼육, 상명, 서강대, 서울여대와 성신여대, 세종대, 국방항공, 그리고 성서대 각 대학마다 중에서도 내가 지원하는 과가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수학 가형이 10% 정도 가산점이 부여되고 인문계에서 자연계로 교차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산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얼만큼 되는가를 좀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가형의 4등급인데 표준 점수는 115점이고 100분위는 65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나형 2등급입니다. 등급상으로는 훨씬 높죠. 표준 점수도 130, 100분위도 90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가산점이 달라지는 범위가 됩니다. 가산 점수가 커지게 되면 가산 점수가 급속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나형 2등급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위에서는 받을 수 있겠죠. 표준 점수로는. 물론 100분위로 했을 때는 90대 74점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학 가형 가산점에 따라서 좋은 학교들은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가톨릭대 자연계열이 그렇고요. 광운대 건축학과, 국민대 자연계열이 그렇고요.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같은 경우에도 100분위와 사탐 과탐. 그러니까 오히려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가 들어간 학교도 있지만 이렇게 100분위와 사탐이나 과탐을 들어간 학교도 있기 때문에 가산점을 잘 활용하게 됐을 때 그 차이라는 점수들이 같은 차이로밖에 날 수 없기 때문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산점의 영향력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2020학년도에 실제 정시 합격자의 성적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어 1등급, 그리고 수학 나형 1등급, 영어 1등급, 국어, 수학, 영어인데 인문계열이고 다 1등급 받았고 한국사는 2등급입니다. 사탐 2개의 영역은 평균 3등급 나오겠는데요. 이 친구는 실제로 수능에 올인해서 정시에 올인해서 이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가군의 서강대를 썼고요. 나군에는 서울시립대, 다군에는 중앙대를 썼는데 가나다군 모두에 합격했고 수능 위주의 100% 전형이었고 면접은 없는 전형이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내신이 2.4 정도 등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1.5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내신 성적으로는 불안했던 마음이 큰 나머지 정시에 올인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국어, 수학, 영어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줬고 결국 1등급을 받고 한국사와 사탐도 거뜬하게 해내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사실 조금 더 상향 지원을 한다면 나군에서 서울시립대가 아니라 연세대 정도를 바라봐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즉 가군의 서강대를 쓰고 나군의 연대를 쓰고 다군의 중앙대를 쓰는 전략을 썼더라면 조금 더 상향 지원을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군, 나군, 다군 군별로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군에 있는 센 대학들을 좀 뺀다 하더라도 서강대부터 3그룹, 4그룹에 있는 대학들까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분할 모집하는 대학들, 가나다군을 분할 모집하는 대학교를 보시면 건국대학교,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 가천대학교 이렇게 3개 분할 모집하는 단국대학교까지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을 찾아보시면 군별로 상당히 많은 대학들 그리고 학과들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군별 지원에서 써야 되느냐? 각 군별로 최소한 상향, 중간, 하향까지 해서 군별로 3장씩 총 9장 정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군에서 3개의 학교를 선택해보고 나군에서 3개의 학교를 선택해보고 다군에서 3개의 학교를 선택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조합이 필요하겠습니다. 각 군별로 3개씩의 학교를 선택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학과들의 특징, 단형 점수, 그리고 대학별 환산 점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가나다군의 군별 이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에게 맞는 학교를 찾을 것인가 하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절대적으로 그냥 한 군데씩만 써볼게요. 이거는 최소의 지원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각 군별로 나에게 맞는 학교들을 3군데씩을 리스트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나의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그 모의고사 성적에 맞는 학교별 반영 점수를 조합해보고 그 가군에서 유리한 학교, 나군에서 유리한 학교, 다군에서 유리한 학교를 제일 위에다 놓은 상태에서 그 아래 단위의 학교들도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조합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자료와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아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고, 이 군별 조합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입시에 합격 당락에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충원 합격과 최종 인원, 추가 모집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능 정시에서는 단순 점수가 아닌 대학의 환산 점수, 최종 점수로의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단순 점수가 있었습니다. 단순 점수에서 반영 점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변표 점수가 있었고, 마지막에 대학별 환산 점수가 있었습니다. 이 점수가 각 대학교에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점수이기 때문에 단순 점수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반영 과목별 점수, 변환 표준 점수, 마지막에 대학별 환산 점수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올해 2021 수능에서는 수험생이 감소하면서 합격선의 변화가 예측됩니다. 모집하는 인원은 비슷하고 정시 인원이 늘어나는 데 반해서 수험생은 전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별, 가나다 군별로 한 번씩 지원할 수 있는데 준비는 3개씩 해보자. 그리고 점수대별로 모집 인원을 비교해서 나만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이지 않는 점수 찾기가 중요한데, 가산점이 있겠고, 그리고 교차 지원도 있었죠. 나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는다면 가산점이 어디에서 가장 올라갈지, 대표적인 게 수학에서 가형으로 갈지, 수학 가형을 봤을 때 플러스 되는 게 10% 내지 15% 정도 되는 학교들이 상당히 유력한, 또 탐구 영역을 봤는데 탐구 영역에서 변화 표준 점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을 찾는 게 상당히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당장의 합격보다는 일단 대학 생활과 미래를 한번 살펴보시고 자신이 원하는 정시 지원 대학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학과를 선택하고 내가 어떤 대학을 선택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집중해서 수능 보는 220일 후까지 내다보신다면 남은 220여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지난주에 있었던 4월 학평, 즉 3월 학평이었는데 많은 고3 친구들이 시험을 치른 이후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해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4월 학평을 치렀는데 등급이 너무 높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계속 수능 때까지 단계별로 쌓아 올려가는, 즉 정상까지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이겨내야만 한다. 물론 그 굴곡이 있겠고 힘든 점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학교를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했다면 초집중해서 남은 220여일은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점수가 내일, 그리고 다음 달, 그리고 6월, 9월 모평에서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회를 들으신 이후에 여러분들만의 전략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학과, 나에게 맞는 대학이 과연 어디일까? 그리고 내가 지금 그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적을 만들어야 하는가? 철저하게 고민하시고, 또 수능의 성적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꼼꼼히 적어보면서 나에게 맞는 학교를 찾는 것과 함께 매일매일의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하루 30분씩은 나 자신의 학습 플랜을 쌓고 그 학습 플랜대로 공부해가는 습관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설문조사지를 발송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그리고 꼭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그 설문지에 함께 써주시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